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조선임금 선조가 의집까지 피난을 갈 정도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국난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구한말에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일제에 저항을 했고, 그 결과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우리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2달 만에 350만 명이 참여하여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세가 국제적인 신용도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MF와 주요 투자기관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보며 국민들의 의지를 볼 때 곧 내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상원에 나갈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IMF와 주요 투자기관들이 신용등급을 빨리 회복시켜주고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약 22억 달러의 외화부채를 갚았고 4년 만에 IMF를 조기 졸업하고 신용등급 A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말에 외환보유액이 520억 달러로 증가해서 1997년 말 외환보유액 197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99년 경제 성장률이 11.3%를 달성하면서 1년 만에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외환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고 한마음으로 단결한 힘입니다. 2007년 태안 유조선 사고로 태안 바닷가가 기름범벅이 된 지 16일 만에 기름을 닦기 위해 모여든 자원봉사자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3개월간 자원봉사자 인원이 12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태안의 기적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나라에서는 식료품 사재기, 교도소 폭동 등과 같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약간의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지난 후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되어 질서와 안정을 되찾았고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유료기관지에 보도된 글을 보면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으며 규정이 없어도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며 정부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많은 상점과 식당이 영업시간을 줄였고 재택근무와 대형 행사의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가? 왜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반만 년 동안 이어온 홍익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체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나는 나를 잘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석학들의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고 합니다. 소프트 파워 이론의 창시자인 하버드대 조셉 나이 석좌 교수는 한국은 막대한 소프트 파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문화 분야에서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를 썼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도 글로벌 위기에 맞설 해답이 한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한국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말하는 한국의 공동체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한중일 삼국 고전문학의 석학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스 교수는 홍익정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현대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만한 잠재력 넘치는 개념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노드 토인비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21세기에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일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5세의 저자 게오르기는 홍익인간 사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율법이요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어려울 때 성인이 나왔으나 한국은 아예 성인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며 홍익인간 정신을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의식 홍익정신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진가를 발휘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반만년 동안 이어온 홍익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는 1962년 311억 달러에서 2010년 약 1조 달러로 26배 증가하는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순위 조사에서 한국이 6위에 올랐습니다. 그룹 BTS가 지난 10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아티스트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세계 한류 팬 수는 1억 7,800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2년 926만 명과 비교해서는 10년 사이에 19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을 나타내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나타내는 K문화 한류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서 분열과 대립을 넘어 조화와 화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대화합이 필요합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서 온 국민이 홍익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그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본받고자 하는 모델 국가가 될 것입니다. K-스피릿은 새로운 한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반만년의 홍익 DNA로 K-스피릿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태극은 조화와 공생, 화합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강자와 약자의 공생, 진보와 보수의 화합 정신이 태극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100만 손도장 태극기 챌린저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